용건석과 하도원 이거 누굽니까 이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뭔가 이름이 막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런 분이 계신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구라? 누구냐?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책은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소설. 근데 거기에서요. 야권 인사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는데 여기서 뭔가 좀 탈이 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요새 나쁜 짓 많이 하는 검사들 탄핵하려니까 정말 힘이 붙이네요. 정말 장군님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음번 총선에서 이기면 이거 바로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막말했다고 엄청 얻어맞는데 사실 그거 우리 추 장관님이 옛날에 하신 거예요. 네, 다행히 이 책은 정말 저는 소설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직 대통령 함부로 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용건석, 이 나쁜 XX, 우리 용건석은 마음껏 욕해도 됩니다. 이게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뭐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 모두가 속죄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방울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인물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뭐 비서관 등등등. 서영주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만든 게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방울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요즘에 북콘서트에 뭐 이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물론 김용민 의원도 계엄령 얘기를 또 한 거긴 한데 그것도 귀를 잡지만 뒤에 게 더 귀를 잡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님이 여러 가지 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뭐 저 발언 하나로 모든 거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 저 발언 자체는 지금 뭐 시대 상황이나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잘못하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 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남성들도 불쾌하지 않을까요? 뭐 듣는 이제 시청자들도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10분 이해는 됩니다. 추미애 그 전 장관이 여성이고 저희 북콘서트를 가서 좀 추켜 세우려다 보니까 하긴 했지만 저 발언은 정말 주의하셔서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는 조금 성직자라면 더더욱 좀 삼가야 될 발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민현주 전 의원님 네. 이게 듣기에 네. 따라서는요. 남성들도 불쾌할 수 있지만 네. 맥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뭐 능력이나 뭐 네. 결단력이 없다라고 들리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근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인사가 내놓은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이런 북콘서트 이런 데서는 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 정도 갖고 왜 발끈하세요라는 반응도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여성분인지 전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지금 두 분의 발언을 여성분인데요? 지금 네. 사진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성분이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용민 의원이나 함세웅 신부님 발언을 들으면서 이번에 총선,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자질이 부족한 예.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은 더는 당선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예. 민주당 인사들의 이렇게 여성 비하,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여성을 비하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계 인사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많은 여성계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발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입장은 하고요. 아직 뭐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조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암컷 발언에 이어서 오늘 어제 함세웅 신부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시민운동했고 여성 인권운동했던 분들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한 걸까요? 글쎄요. 공천을 앞두고 침묵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함세용 신부님이 비판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죠. 굉장히 비판하지 강하게 않았습니까? 강하게 지금 비판했었죠. 이 무슨 본인들이 만든 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사태를 만든 뭐 장보인처럼 그렇죠.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아. 비판을 했었죠.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서 함세용 신부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저렇게 높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못한 여자,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여자보다도 못하다. 그럼 여자는 아예 그냥 뭐 불가촉 처음부터 못하는 천민입니까? 거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 대변인 성명부터 시작해서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제발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저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의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그다음에 후보로서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예. 특히나 민주당의 중요한 인재로서 저렇게 발언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대변인 아까 이 영상 보시면서 표정이 점점 막 굳어지시더라고요, 지금. 예, 말씀하시죠.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특히나 이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유신 때부터 예.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격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세월이 50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분의 정말 왜곡된 젠더 의식과 분별력 없음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난 50년 동안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이끌어왔던 그 진보, 민주 세력이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뭔가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발언 속에 어디에 진보가 있고 어디에 민주가 있습니까? 이것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발언, 이 갈등 상황에서 더 나올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극렬하게 주장하다 보면 저 본질이 나올 수 있다. 국민들께서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북콘서트만 열리면 지금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 북콘서트 장소는 분위기가 어떻길래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예. 거기서 약간은 좀 감정적으로 음.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 의사의 표현, 환호 이런 것이 좀 도취되다 보면 예. 말이 좀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런 실언이 나오는데요. 함세웅 신부께서는 민주화운동의 원로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긴 한데 저 말씀은 요즘 시대에 무슨 성인지 감수성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함세웅 신부님의 저 말씀 하나를 가지고 또 민주화운동 진영이나 세력 전체를 도매금으로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도 문제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라고는 하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그 총리를 비하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의 소속인 전직 대통령, 전직 대표잖아요, 지금. 예. 그 두 분을 비하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을 띄우는 게 과연 이게 옳으냐.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의 원로까지도 아주 편협한 그런 팬덤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 누군지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면 그 답은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화면에? 대통령이나 그 이낙연 장관이라기보다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답이 많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저런 말씀이 얼마나 오도되어 있는지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 진영에 끼친 해악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큰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분들에게 물어보세요를 하면서 살짝 애둘러서 인용을 하시면서 했지만 바로 또 화면에 딱 나왔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리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쓴 책이 소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썼는데 본인도 약간 필명을 썼고요. 그 등장인물들을 다른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주인공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선 그 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지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보시죠. 책 제목이 장아리예요. 장아리라는 거는 장하다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 소설인데 2020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추윤 갈등을 본인 시점에서 재구성한 자전적 창작 소설. 그럼 당시에 그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당시 갈등 상황이 주인공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묘사한 걸까? 본인은 장할이라고 지금 묘사가 됐다 그러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본인, 추미애, 장할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을 용건석이라고 소설에서 나온다 그래요. 추정되게.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김신명으로. 그리고 요 밑에 한동훈 장관은 하도훈. 조국 전 장관은 명성. 왠지 여기는 이름을 일부러 좋게 붙여준 것 같죠? 명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단 이사장은 유민주. 그거 들어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이게 누군지.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장할이라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뭐 현실에는 없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다 현실에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뭐 이런 느낌을 막 혼자서 상상이 되면서 읽어지는 그런 진짜 묘한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할이는 소설입니다. 맞죠, 장관님? 추미애 전 장관 마이크에 장할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좀 사회 보신 분이 최근에 약간 어떤 SNS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됐을 분 아닙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가 이거는요 민주당 소속이신 소영주 부대변인이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네. 그 이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화면에.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조금 뭐 알아먹기 쉬우면서도 좀 재밌게 하려고 지은 장면 같아요. 소설이잖아요. 예. 자전적 창작 소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실명을 쓰든가 그러죠. 실명 쓰면 또 가처분 걸리잖아요. 아 또 모욕, 그럼요.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그거를 되기 피하기 때문에 위한 겁니까? 위해서 그럼? 이제 자전적 창작 소설을 쓰신 것 같은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행태로서의 본인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대중들의 지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타겟팅 자체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타겟팅을 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소설이 본인 시점의 자전적 창작 소설이었어요. 그랬죠. 본인 근데 시점. 예. 저는 이게 참 애매할 수 있는 게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읽을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소설이잖아요. 예. 자전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팩트는 기반을 했을 거는 같아요. 본인의 경험담. 예. 근데 거기에 창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제 가공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또 이거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책 사보시고 읽어보실 수 누가 준다면 한번은 읽어. 주면 읽어본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서 총선에 출마하는 게 예.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탄생에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요. 예. 저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북콘서트 통해서 뭐 논란, 방울 논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창작 소설을 하면서 또 왜곡된 부분들이 또 나중에 또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콘서트 어제 했으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또 하지 않을까요? 윤석 대변인, 저 책 속의 주인공 이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뭐 연상되는 게 좀 있죠. 뭐 하도훈,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 이름에서 받침을 좀 뭐 뺀 부분. 그러네요. 예, 받침을 다 예, 뺐군요. 예, 그렇게 한 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명에서 이름을 뒤집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앞에 용자 들어간 거니까 뭐 용산이니까 그걸 또 뭐, 연상을 예, 시켰을까요? 그 정도로 보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직도 의식이 2020년 추윤 갈등 시절 거기서 멈춰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추미애 당시 장관의 여러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그래서 결국 대통령으로까지 만드는 원인을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아까 함세용 신부께서는
남자 2명 얘기하면서 거기 탓이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려줬고 당시 이낙연 대표도 중심을 못 잡아줬고 예. 이 시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소설까지 썼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2024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예. 2020년 당시에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총선에 나오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듯한데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저 소설의 주인공이 명성이란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그 명성이란 주인공은 소설 속에 어떻게 묘사가 됐을까요? 글쎄요, 뭐 이름만큼 명성 높은 사람으로 했겠죠. 대단한 사람으로. 예, 이름 딱 2자로 해서 조국, 뭐 명성 이렇게 좋은 뜻으로 썼겠는데, 그 뭐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또 한번. 아, 또 여기 읽어보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누가 주면을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약간 반응이 다른데요 지금. 아, 읽고 달라고요 지금? 아니 보면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무슨 드라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뭐 과거에 약간 이렇게 연기하는 듯한 뭐 이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이번에 또 소설을 썼는데 또 이게 거기에 여러 등장인물 이름이 또 독특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아까 박원석 주임도 그렇고 소영주 부대님도 약간 이게 강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한탄 쪽가 살짝씩 들어간 약간 이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분위기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지는.